어머니께서 하고 싶다고 하시니 조금 이상하달까요?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왜 이제 성형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지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플렉스는 늙지 않아요. 어머니가 왜 늦은 나이에 갑자기 성형, 쌍수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주름 제거하시겠다 말씀하셨을까요? 가족의 문제들, 우리 다시 할게요. 다시 하겠습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오늘도 그중에 달리지. 달리지. 그럼 달리지. 그럼 달리지. 그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오늘도 멈추지 않는 순환선 2호선입니다. 오랫동안 저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제가 좀 어깨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깨에 아주 한껏 힘을 한번 줘봤는데요. 우리가 이걸 어깨 패드, 왕년에는 이걸 뽕이다 이렇게 불렀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성형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 늘 새로운 다짐을 하죠. 그중에 가장 많은 다짐은 남자들은 주로 근연이 많고요. 여성들은 다이어트가 많다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중년 이상에서 올라가는 아주 특이한 양상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성형이죠. 빠밤. 자, 깜짝 놀랄 일이라 생각하시지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변화에 대한 바람은 새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어쩌면 청년에게도 중년에게도 그리고 노년에게도 이제는 낯선 주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그 얘기 시작해보면서 우리 인생을 확 한번 바꿔볼까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어머니는 평생 화장을 하거나 예쁜 옷을 사는 것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잘못 알더라. 어머니가 화장 안 하시고 예쁜 옷 사는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못 하신 겁니다. 예쁜 옷에 관심이 많았는데 새끼들 입히느라 못 사 입으신 거예요. 제가 엄마로 살아보니까 아유 참 백화점 갈 거 인터넷에서 사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얼마 전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괜찮은 성형외과를 알아달라 부탁하신 거죠. 지금까지 20년 넘게 딸과 함께 살아가며 딸이 놀랄 정도면 어머니는 정말 이런 쪽에 관심이 없다 싶을 정도로 전혀 표현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딸도 놀랐던 거죠. 그랬더니 대학에 들어간다고 쌍꺼풀 수술 알아보는 10대도 아니고 이 분위기가 왜 이러지? 20, 30대도 아니신데 성형외과라니요? 따님 맞습니까? 친딸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들어보죠. 내게 어머니의 이런 낯선 제안이 딸에게도 그만큼 놀랐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물론 누구나 원하면 성형수술을 할 수 있죠. 그렇지. 하지만 어머니께서 하고 싶다고 하시니 조금 이상하달까요? 그것도 이해해요.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왜 이제 성형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지 제가 너무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조금 더 얘기 들어보죠.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엄마는 안 해도 이뻐. 그 돈으로 예쁜 옷이나 가방을 사줄게 하면서 일단 핑계를 댔습니다. 꼭 이런 얘기 하더라. 엄마는 안 해도 예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예뻐.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거기다가 엄마는 성형을 왜 하는데 왜 자꾸 옷이나 가방을 사준대. 자꾸 헛다리 짚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팩트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녀들은 엉뚱한 해석을 하죠. 어머니의 말을 어렸을 때도 안 듣더니 나이 들어서 안 들어요. 아 정말. 일단 그렇게 핑계를 댔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진심으로 수술을 원하신 것 같아요. 안검 하수와 같은 꼭 필요한 성형 수술이 아니라 쌍꺼풀이나 주름 제거 같이 예뻐지려고 하는 수술이요. 참 이게 이상해요. 꼭 우리가 밥만 먹고 사냐? 이런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면서 이 성형과 관련된 어머니의 새로운 욕구와 관련된 건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 요소, 여기에서만 찾는 거. 좀 약간 좀 어이가 없지만 저는 이해는 또 갑니다. 왜냐? 우리에게 낯선 그 주제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부모거든요. 가장 안다 생각했지만 가장 몰랐던 바로 그분, 나의 전능자였지만 내가 가장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부모였기 때문에. 자, 그랬더니 제가 이상한 걸까요? 어머니는 왜 갑자기 성형을 하고 싶다 하시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 사연을 보면서 아유 이게 무슨 그냥 바로 해드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 주제는 우리가 전 인류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땐 따님 같은데 따님이 이런 사연을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낼 때에는 그만큼 생각도 많아지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도 함께 노크를 해준 것 같아서 전 이 사연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플렉스는 늙지 않아요.
어머니가 왜 늦은 나이에 갑자기 성형, 쌍수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 주름 제거하시겠다 말씀하셨을까요? 어머니에 갑자기 예전에 없던 연인이 생겼을까요? 이미 아버님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인의 주제가 아니라 우리가 대개 하지 않던 평생의 이야기를 우리가 느지막이 어떤 제안을 한다는 건 평생 생각해왔던 주제이고요. 평생 마음에 담았던 주제이고요. 평생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주제이고 심지어 아마 어머니는 아버지께도 그 제안을 한 번도 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랬다가 지금 한다 그럼 그건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인 거죠. 그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 안에는 어쩌면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심연의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내 어머니의 주름진 그 세월 속에도 있었구나. 어머니의 그늘을 발견하는 첫 번째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엄마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얘기를 아주 나이 들은 어머니에게나 아니면 아예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런 생각을 추억처럼 고백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머니가 지금 제안을 하셨죠.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적어도 늙음은 여러 차원을 겪지만 아무리 사람이 늙어도 컴플렉스는 늙지 않고 늙은 맨 마지막 지점까지 간다는 것. 두 번째, 늙어도 아름답고 싶어요. 나이 들어도 예쁜 사람은 계속 예쁘다? 세상에 우리는 이제 예쁜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런 컴플렉스로 늘 어렸을 때부터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쁜 것들, 날씬한 것들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나는 한평생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여전히 나이 들어서도 내 마음속에 그 앙금처럼 남아있는 그 인정 욕구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예쁘다 말해줬다 주고 싶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그 자기 존경의 욕구가 이 안쪽에서 용암처럼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분출이 안 됐을 뿐입니다. 이제 사화산처럼 나타났던 내 어머니의 그 안쪽에 있던 용광로, 그 마그마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생에 어머니가 나에게 늙음하게 하는 그 부탁은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 주제이자 인종욕구 주제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전지현 되겠대요? 아니거든요. 제가 한때 안녕하세요. 강영기의 전지현 이효서입니다 했더니 100만 댓글이 막 붙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전지현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는 적어도 내가 이것만큼은 한 번쯤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는 생애 큰 용기를 내는데 이 용기가 우리가 흔히 성형수술하면 영어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게 있습니다. 발음 괜찮아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코스메틱 서저리라는 게 있어요. 코스메틱 서저리는 말 그대로 코스메틱 하면 우리가 화장품 얘기하잖아요.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딱 요것만을 목적으로 한 건 우리가 코스메틱 서저리라고 해요. 또 하나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우리가 보통 성형외과 가면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많이 써 있거든요. 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용뿐만 아니라 재건. 내가 가지고 있던 무너졌던 것들을 원상복귀시키는 치료 개념으로서의 이 수술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보다 넓은 영역이 플라스틱 서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미용의 역사 잘 모르지만 과거 성형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과정들을 좀 찾아보면 기원전 8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시기죠. 그 시기에 인도 쪽에서는 실제 과거 굉장히 엄격한 룰을 적용해가지고 여성이 어떤 잘못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코를 베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에서 코를 잘라버렸는데 이 사람이 코를 잘렸다고 하는 건 사회적인 명예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이 사람이 무죄다라는 게 판결이 나죠. 제일 먼저 했던 게 코를 다시금 이렇게 재건하는 수술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 플라스틱 서저리, 성형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도 관련된 주제였고 나의 심정에 관련된 주제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집트에서는 산 사람이 성형을 했던 게 아니라 사람, 그중에서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사후에 죽은 이후에 죽은 사람의 얼굴을 성형을 했다는 거야. 재밌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의 주제나 이 인정 욕구에 해당되는 권위의 주제는 죽은 다음에도 해당된다는 사후의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니의 요구는 어쩌면 그때 그 시절 인도의 이야기처럼, 그때 그 시절 이집트의 이야기처럼 미용의 차원 플러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의 차원과 우리의 권위의 차원과 그리고 하나 더 나아서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 제일 먼저 우리 따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이 제안을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아마 오랫동안 평생을 마음속에 그리고 입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누구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던 첫 번째 고백과도 같은 부탁이었을 겁니다. 이 힘든 몇십 년에 걸친 묵힌 이야기를 한 문장에 담아냈을 때 그 어머니의 그 용기를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모른 척 한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아요.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어머니가 하시고자 하는 이 성형이 묻지마 성형이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데나 이쁘게 해가지고 전신을 싹 고치겠다 이게 아니라 물어봐 성형이 돼야 됩니다. 엄마 왜 쌍꺼풀이 하고 싶었어? 엄마 왜 주름 수술을 하고 싶었어? 물어봐야 돼요. 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왜 엄마가 하지마 엄마 안 해도 이쁘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 왜? 어쩌면 거기에는 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누구도 몰랐던 그녀만의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었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그거를 읽어주는 거죠. 어쩌면 그때부터 마음의 재건, 마음의 성형은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부탁을 딱 할 때 진짜 고마운 사람 뭐냐면 한 번에 yes, 오케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거든요. 힘들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그 사람 치사하고 더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 어차피 내 어머니의 용기를 우리가 한 번쯤 받아들인다면 엄마 너무 잘했어. 진작에 할 걸 그랬어. 엄마 쌍수만 하지 말고 엄마 이번에 아주 그냥 전신 인생을 한번 확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어머니가 그렇다고 인생을 바꿀 만큼 모든 것들을 다 할 분은 아닐 거예요. 그 사연에 맞고 그 환경에 맞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진행할 텐데 누군가가 기꺼이 훅 그 손을 잡아주면 그 사람이 우리에겐 영웅이고 그 사람이 나에겐 은인인 거거든요. 내 평생의 컴플렉스를 잡아주고 나의 평생의 인정 욕구를 받아주고 그러면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기꺼이 나를 품어주는 그 사람. 내 딸 정말 잘 키웠다. 내 딸 정말 고맙다. 얼마나 이런 생각이 간절하게 들까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수술 날짜 잡는 거 괜찮은데요. 조금 기다리시도록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일종의 만족지연 방식인데 엄마 우리가 좀 알아보고요. 한 2달 정도 시간을 두고 두루두루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행하도록 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엄마가 하지 말 걸 그랬다. 이제 안 할라 하지 말까 뭐 이렇게 고민도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이에 여러 병원도 알아보지만 내 딸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그 충족 시간, 되새김의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실제 수술을 하시고 그다음에 딱 눈 떠가지고 거울 앞에 딱 서서 어머니가 눈을 어떻게 할렐루야 하고 한꺼번에 야호를 외치게 되면 그 순간에 얼굴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Thank you my daughter. 고맙다 내 딸. 너무나 고맙다. 일생의 소원이 풀어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머니와 이 4가지 방법 한번 꼭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컴플렉스는 늙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렸죠. 엄마는 늙을 거고 우리의 세월도 함께 늙어갈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나의 나이 들어가는 미래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나도 한 번쯤 용기를 갖게 될 거고 나도 한 번쯤 다른 시각으로 나의 늙음에 대해서 상상해 보게 될 거예요. 어쩌면 내 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이 대화가 어쩌면 내 어머니와 함께 나누는 이 여정이 나의 미래로 가는 또 하나의 거울이자 또 하나의 그림으로 상상의 그림이지만 어쩜 우리에게 닥쳐올 가까운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